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employer, employee, 고용인, 고용주 관련해서인데요. 각각 고용인, 그다음에 고용주의 롤들이 뭔지 저희들이 오늘 자세히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주의하실 점, 그다음에 아셔야 할 점들을 저희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도와주실 한정우 회계사님 같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렇지만 조금 미스언더스탠딩이 살짝 있는 부분이 정확히 고용주랑 고용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 고용주의 역할은 뭐고 고용인의 역할이 뭔지 대해서 잘 모르세요. 회계사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사실상 고용주하고 고용인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임플로이먼트가 어그리먼트 또는 컨트랙트 형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즉 계약 형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계약서란 건 항상 의무사항이 있고 권리란 게 있는데, 의무사항과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서에 그냥 사인하신 경우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고용인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챙기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정확한 거는 고용계약서에 대해서 리걸리하게 변호사님 통해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내가 이걸 사인하더라도 내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으신데, 실제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호주 한인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계약서 없이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있다고 해도 제대로 모든 어워드가 1년마다 항상 바뀌고 규정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페어워크가 매년 7월쯤에 항상 규정을 바꾸는데요. 새로운 그 계약서가 사용하시는 계약서들이 그 새로운 규정에 맞게 작성이 됐는지 항상 리뷰를 다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 될 경우, 그다음에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큰 법적인 컨시퀀스가 있기 때문에요. 주의히 여기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약서 통해서 그 관계가 맺어지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땐 그 관계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관계가 설립이 되나요? 사실상 이제 임플로이먼트는 물론 이제 실제 글씨로 이제 계약서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구두상 계약도 있을 수 있지만은 최근에 페어워크 추세는 무조건 문서로 된 계약서까지 구비를 하라는 게 권장 사항이고, 하나의 나중에 이제 페어워크에서 어떤 리뷰를 하게 되면은 그분의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그게 더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ATO에서 이제 싱글 터치 페이롤이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싱글 터치 페이롤을 통해서 ATO가 첫 번째 보고 있는 거는 최소한 고용 그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고용주로서의 의무사항을 다 지키고 있는지를 이제는 전자상으로 너무 쉽게 트래킹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점점 이 고용관계에 대해서 ATO가 됐든 페어워크가 됐든 실제 이 기록에 대해서 레코드 키핑이나 또 레코드 트래킹이나 이 모든 게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용관계에 대해서 더 좀 예민하게 그리고 더욱더 주의 깊게 전문적으로 어드바이스 받은 상황이 됐죠. 그럼 싱글 터치 페이롤이라고 말씀하시면 how many hours work, 얼마큼 시간이 일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그러면 ATO한테 접수가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내가 몇 시간 일했고 내 아월 레이트가 얼마인지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ATO에서 이 부분까지 잡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ATO가 지금 점진적으로 기록을 체킹할 거를 이제 확장시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는 그로스 웨이지가 얼마, POIG가 얼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을 정확하게 얼마 지금 지급했는지 이 부분이 현재 메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연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직원들이 내가 연금을 못 받았다고 쉽게 리포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연금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하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한인사에서 많이 알려진 게 캐시페이를 해라, 그러면 골치아프게 슈퍼할 필요 없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제 경험으로서는 많은 의뢰인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근데 직원이 원했다, 캐시 페이먼트를 원했다, 자기가 텍스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캐시를 달라고 해서 내가 준 건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먼저 밝혀줄 거는
실제 직원들과 고용계약 관계상에서 캐시로 페이먼트를 하는 게, 즉 내가 은행 계좌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캐시로 실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캐시 페이먼트가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웨이지 레코,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캐시잡이라고 할 때는 내가 웨이지로서 기록을 안 잡고 가겠다는 건데요. 근데 많은 고용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실제 그 로스터, 내가 이제 며칠 나눠 일을 하게 될 거고 몇 시간 일을 할 거고 언제부터 언제가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직원들은 실제 일한 기록을 타임시트에 기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존재하는 한 사실상 캐시잡이라는 거는 크게 더 이상은 이제 안전지대도 아니고, 그리고 캐시잡으로 갈 경우는 사실상 추후에 페어크나 에이트에서 봤을 때 증빙하지 못하고 또 관련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서 소명하지 못한다면은 페널티 이슈가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할 시점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사업주분들이 저희한테 의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계약서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 보면은 아웃레이트를 얼마에 줘야 될지, 또 어떤 어디로 적용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른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언을 구할 때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변호사님이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그렇다 할지라도 꼭 지켜야 될 의무사항 또는 고용주가 실제 받아야 되는 어드바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어워즈마다 좀 다릅니까? 어디 식당을 하냐, 체크웨이숍을 하시나 좀 많이 다른데요. 아니면 뭐 서비스 분야에 있냐, 각각 인더스트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중요할 거는 그 관계가 의무들이 용서가 되는 것들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atutory entitlement라고 해서 superannuation, tax 이런 것들은 아무리 어떻게 하신다 해도 이거는 나중에 벌금을 들어오고, 만약 디렉터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ATO나 그쵸, 페어워크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 기사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캐시가 주는 건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캐시로 주시고 만약 리코딩 웨이지 데커레이션을 잘 안 하실 경우에는 파이낸셜 레코드를 보면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요. 저희들이나 뭐 H나 딱 봤을 때 캐시는 이 정도로 들어왔고 어느 정도 나갔는데 뭔가 안 맞는다라는 게 있고, 아니면 웨이지 처리가 이 정도인데 슈퍼는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죠, 법적으로요. 근데 제일 명시를 하실 게 모든 어워드는 기본적인 그 권리, 그러니까 임플로야들의 권리, 고용주들, 그다음에 고용인들의 권리를 놔뒀어요. 근데 7조항에 따르면 항상 flexibility, 그러니까 살짝 이제 저희들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overtime, 만약에 지정된 시간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overti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aturday, Sunday, 토요일, 일요일 일했을 때는 weekend rate가 있고, 또 10시, 저녁 10시 이후에 일하는 분들은 이제 nighttime rate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하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일하셨다고 오신 이민분들이 한국이랑 비슷 생각하니까 뭐 내가 너 38시간이니까 상관없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변호사나 회계사님의 말씀을 하셔서 이 시간에서 이 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셔야 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모든 걸 다 봐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시고 끝나시는지, 혜택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만약에 밀 제공이 된다, 식사 제공이 되고 뭐 유니폼 제공이 되고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으면 이게 카운터랙티브 해서 호주에서는 better off, 만약에 고용 계약서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어워드 규정보다는 더 낫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규정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본 결과는 뭐 밀 제공이나 식당에서 계신 분들 밀 제공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스타프 베네핏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38시간의 이제 규정으로 저희 풀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정은 가능해요, 살짝요. 대신 만약에 한
주가 너무 심하게 많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게 adjustment가 변경이 돼야 하는데 그것만 잘 된다면 조금 그 전주에 무리서도 저도 이게 time off work만 한다면 문제는 없죠. 근데 그거를 안 따르는 게 문제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어워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어워드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3주 평균에서 주당 3주간의 기록의 평균 주에 38시간의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쁠 때는 양해를 구해서 시간 늘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그동안 많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고용주분들이 그 부분 놓치게 되면 좀 큰 이슈가 생기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12월 달 식당들이나 뭐 바나 그쵸, 제일 크리스마스 바쁠 시, 때죠.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한 주당 막 35시간, 48시간 예, 일을 예. 한다면 time off work 이게 바쁜 시즌이 지나고 나서 좀 일찍 퇴근을 하던가 아니면 off-day를 주신다면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게 컴플레인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바쁜 시즌이다. 해명할 수 있는 도큐멘테이션이나 이유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뭐 특별히 그 시골에서 백패커, 뭐 토마토 피킹이나 스트로베리 피킹 하는 분들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3주 이상 이유 없이 그럴 경우에는 페어워크에 이제 컴플레인이 해당이 되고 그게 이제 브리치라고 해서 이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사 영역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어드바이스 줄 수 있는 영역인지 약간 그레이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캐주얼과 파타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주중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월요일, 금요일 이틀 일을 하는데 직원이 월요일, 금요일 이틀 하고 월요일 날 몇 시간, 금요일 날 몇 시간 일을 하는데 이 경우는 파타임이 되냐? 근데 근무 시간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에 일하는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밖에 안 되는데 월요일 3시간, 금요일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 파타임이냐, 캐주얼이냐?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케줄이 계속 유지하는 연속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파트타임으로 입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파트타임에 딸려오는 애뉴얼 리브 그쵸. 그 모으는 식리브, 거, 식리브나 그 다음에 이제 애뉴얼 뭐 그 슈퍼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오블리게이션. 그래서 그게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expectation이 어떻게 되는지 명시가 이제 고용계약서에 항상 돼 있어야죠. 요즘은 특히 이제 캐주얼로 주시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용관계상에서 애뉴얼 리브 이제 유급휴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또 직원들도 차라리 내가 지금 일할 때 아울렛을 높여서 시급을 높여서 캐주얼 베이스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생겨서 지금 그렇게 많이 생기긴 하는데 여전히 캐주얼과 파타임 구분할 때는 항상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워킹 컨디션이 조금 틀린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스터가 예상할 수 없이 계속 바뀌던가 15시간에서 25시간 이하로 왔다 거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statutory entitlement 그래서 슈퍼나 이런 annual leave가 없으면 정확하게 그 레이트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스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인터뷰 때 고용하기 전에 어떤 의무가 하는 것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게 도큐멘트에 없을 경우에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파트타임이라고요. 그래서 연금 슈퍼애니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월에 이제 그로스 웨이지가 450불이 넘어가게 되면은 캐주얼이든 파트타임이든 어떤 고용 형태라도 페이를 이제 연금을 다 지급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주니어를 고용할 때는 예외 조항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특히 사업주분들이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캐주얼로 고용할 때는 연금은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고용인들이 또 그걸 또 요구를 하세요. 그것까지 나한테 그냥 일당으로 달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고용주분들한테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슈퍼애니메이션은 무조건 내셔야 한 지급입니다. 안 하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ATO, Fair Work에서는 진짜 이거만큼은 용서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고용인들이 그걸 요구를 해도요. 거의 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인들이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가면서 페어워크 컴플레인을 넣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무리 내가 관계가 좋아서 나는 얘가 너무 예뻐서 일을 잘해서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힌다고 하는 것처럼 예, 예. 진짜 저희들도 많이 그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특별히 그런 직원들한테 아주 많이 상처를 받으신 고용주분들 그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예. 때문에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고용주 분이 진짜 저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아울리 레이트로 예. 중고로 기억을 하는데 대신 캐시를 그분들은 지급을 하셨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는 직원들 여러 명이 그분을 고소를 하고 페어워크한테 그다음에 컴플레인을 걸어서 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금액을 요청을 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참 안타깝죠. 특히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도 사실상 그 직원이 오버타임 레이트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 직원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고용계약서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실제 페이슬립에 그 부분은 원래 정확한 용어대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템을 넣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분이 결국은 조정상에서 오히려 난 더 많이 지급했음을 불구하고 맞아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을 봤었는데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손님들 보면서 특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계약서 관련해서는 물론 내가 그 고용계약서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다 이해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변호사님들의 실제 각 손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고용계약서 작성이 정말로 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고용주를 봤을 때는 고용인들이 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적으셔서 그거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실 예, 예. 경우에는 너무 보호가 많이 그쵸. 되세요. 그래서 좋은 변호사, 그다음에 이거 고용법 관련해서 잘 아는 변호사를 항상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모든 아워드에서 바꿀 수 있는 거가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되는지. 두 번째로는 특히 뭐 레스토랑이나 체코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갑자기 애들이 그냥 안 나올 때가 그쵸. 경우가 많이 예, 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페어워크 컴플레인이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 고용계약서가 있고 명시가 너는 2주 노티스는 미니멈은 줘야 한다. 뭐 당연히 캐주얼 때는 그게 캐주얼 때도 한 주 정도는 이제 노티스 피리드가 필요한데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안 줬을 때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월급은 보류를 상태로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고용계약서에 너가 다툼이 있었던가 고용주의 고용인의 뭐 말다툼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너는 우리랑 한번 해결을 해야 한다. 조정 통해서. 그래서 뭐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mediation이 될 수도 있고 negotiation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없이 만약에 갈 경우에는 너는 계약 위반이다라고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페어워크에서 다시 보내줘. 원래 계약서 조항대로 하고 다시 돌아와. 그거가 많은 저희 고객들을 살린 사례 중에 하나죠. 네. 사실상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계약서가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해졌고,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페어워크에 이제 어떤 리뷰를 받고 문제 없이 넘어간 손님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페어워크에서 요구한 서류 목록들이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계약서. 그다음에 고용계약서 내에서도 실제로 잡 디스크립션이 실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대로 실제 일을 했는지 해서 예전보다 확실히 요구한 서류 목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모든 와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를 만지는 동시에 레벨 2가 된다 이러는데 솔직히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직원들을 다 캐시 만져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명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고용계약서 안에서도 스케줄들이 너무 많이 있어야 돼요. 예. 같이 들어갈 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난 영어를 몰랐다. 그래서 고용계약서의 조항들을 몰랐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요약을 해서 예. 빈말이 없이 예. 저희들이 해드리긴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풀타임, 파타임, 캐주얼의 차이가 뭐냐 그쵸. 그거가 다 명시가 돼 있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분명히 고용계약서에 파트타임은 이거고 예. 그 다음에 캐주얼은 이 조건에 맞았을 때만 캐주얼이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예. 게 명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이 경험이 없으시면 많이 놓치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고용계약서랑 고용인들한테 제출돼야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조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페이슬립이나 이런 거 관리가 좀 미흡하더라도 예, 그거에 대해서 페어워크도 그렇고 ATO도 그렇고 예, 어느 정도 좀 인정한 추세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아셔야 하는 걸까요? 페이슬립 문서 작성은 완벽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고용계약서도 있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즈니스 할 경우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페어워크나 HO 쪽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네, 아주 중요하죠. 특히 이제 페어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슬립에 템플릿이 이래야 된다고 네, 예, 꼭 들어가 있는 요소가 이거로 설명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도 익숙주가 안 되는 게 페어워크가 또 친절하게 한글 버전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조심히 해야 하는 곳이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시면서 지금까지는 많이 이해를 많이 해주고 봐주는 면들이 많이 있는데 ATO나 페어워크나 이제부터 앞으로 갔을 때는 10월 달부터는 더 엄격하게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조언드리고 싶고 그래서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들 빨리 찾아가셔서 법률 조언을 얻으시고 추가로 아셔야 할 게 이번 7월부터 더 많이 바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캐주얼 관련해서 고난들이 워낙 많이 적기 때문에 캐주얼이나요. 그걸 조심을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9월까지 만약에 해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차가 정확히 따라한 절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실 경우에는 빨리 속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서류들까지 다 보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용인들한테도 주셔야 합니다. 고용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만약에 페어워크에 가기 전에 항상 그 임플로야 고용주들이 한번 합의를 해보세요. 내가 이런 거를 오버타임에 페이를 못 받았다. 그래서 받기를 원한다. 시도로 하시고 페어워크 가는 걸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냥 바로 페어워크 가라 하지만요.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해서 너가 얼마큼 노력을 했냐 이거를 그 두 사이에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이걸 해결하는 노력을 했냐는 것까지 봅니다. 만약에 그것도 하지 않고 바라갈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주도 하고 고용인들의 변호까지 했기 때문에 항상 한번 노티스를 주고 레터를 보내고 기회를 주고 가는 게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례도 저희가 실제 어워드를 분석해서 그 어워드를 실제 저희가 적용하게 되면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지 그렇게 진행했던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때보다도 진짜 뭐 인더스트리 어워드 그다음에 고용계약서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혹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언을 받으셔서 예, 이 의무사항들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러 법률이 고용 관련해서 이제는 주관을 하는데요. NES, National Employment Standard, 그다음에 이제 Fair Work Act도 있고, 예. Fair Work 그 Employment Commission, Act도 예, 예. 있고, Fair Work Commission Regulation도 예, 예. 있고, 모든 어워드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요. 주로 고용계약서의 작성을 그걸 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걸
저희들 항상 그래서 상의를 하고 회계적도 저희들 포함을 해서 고용계약서를 항상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 톳이라도 무슨 미수가 있던가 할 경우에는 보호가 될 수 있게 그게 작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풀타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annualized salary. 예, 그래서 연봉제라고 하죠. 네. 예,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내가 풀타임으로 하면은 주말 페이도 줘야 되고 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나 연봉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워드를 갖고 저번에 이제 다른 케이스 같이 봤을 때 그랬다시피 예, annualized salary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친구가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1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annualized salary에서 내가 플랫으로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 주말 페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시급을 얼마 정하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라도 최소한 어워드에서 이만큼은 보존해줘야 돼 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쵸. 변호사님 조언 그다음에 또 회계사님 조언도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네. 드릴 수 있는 게 그거예요. annual salary라고 해서 1년 예. 연봉이 있어서 그러면 뭐 추가로 이 일에서는 너가 조금 additional overtime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근데 overtime이라고 당연히 뭐 변호사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 더 바쁠 때는 그쵸? 엑스트라로 예. 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일을 하셔야 하는 게 저희들이 엑스트라 일할 경우에는 다른 때는 adjust를 저희들 하죠. 그러면 뭐 일찍 더 보내던가 이런 게 제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이유 없이 오버타임을 연장을 일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계속 이유 없이 일찍 들어오게 그러니까 10분 정도 근무 시간 전에 10분 정도 일찍 와서 준비를 하라는 것과는 문제가 안 되지만 10분 이상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게 페어워크가 작년부터 이제 새로 규정하는 중에 하나인데요. additional overtime, unreasonable하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unreasonable 할 경우에는 그것도 overtime 차지가 된다고 지금 명시가 됐기 때문에요. 혹시 직원분들한테 너 30분 내일 일찍 들어와. 아니면 오늘 30분 더 일하고 들어가 할 경우에는 그게 계속 누적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까지 오버타임 클레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직원분들이 요즘에는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을 다 갖고 계세요. 예. 기록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도 중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큐멘테이션 저희들 중요성 항상 얘기를 하는데 로스타랑 회계사님한테 넘겨주는 지로 레코드랑 맞지 않으면 아주 저희들이 아무리 도와드리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게 저희들한테 주신 레코드는 분명히 제로 예. 회계사님한테 넘어간 자료가 있는 페이스북으로 가는데 갑자기 페어워크 가서 자주 나타나는 게 진짜 로스터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 하면 페어워크 커미션 원래 엄부드스맨만 인볼브 되는데 어쨌든 커미션까지 나와서 오드까지 이제 가는 경우가 있죠. 그쵸. 이제 가장 호주 살면서 뭐 호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거가 있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한 걸 인정하려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실제 직원이 갖고 있는 자료와 고용주가 또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를 경우에 페어워크에서는 사실상은 뭔가 자료성에서 좀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발견이 될 경우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항상 운영할 때 정직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나도 모르게 잘못한 게 있을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잘못한 게 발견된 즉시에 정확한 자료에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하셔서 실제 내가 정확하게 했으면 어떻게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지 거기엔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똑똑하게 하신다고 로스타나 이런 거를 숨기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아무도 못 가게 하시는데요. 항상 사진 찍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거 고용계약서 관련해서 아니면 내가 고용주
이로써 내가 유심히 봐야 할 것들이 여전히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요, 한종호 회계사님을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로나 뭐 부킹 관련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이거를 관리하셨는지 조언을 받으시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계약서 관련해서 문의 관련해서 있으시면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저희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